네, 안녕하세요. 쉬운부동산입니다. 지금 송파 재건축 아파트 잠실 우성 4차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의 과감한 선택이라고 하죠. 상가를 빼고 재건축한다고 하죠. 어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되게 맞는 거거든요. 부산에서도 보면은 지금 상가랑 이제 같이 겹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데가 의외로 좀 있어요. 특히 쪼개기 많이 들어간 데 있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막 입주권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건이 되게 까다롭긴 해요.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싸울 바에 빼고 가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재건축이 상가를 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가능하거든요. 동의율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서도,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동별로 따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일부 아파트는 어떤 동은 뭐 리모델링이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리모델링이 안 된 데가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동마다 다르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빼는 건 어렵진 않아요. 쉽죠.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82억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상가 수입을 포기했다. 13개 호실. 근데 이 분양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요즘은 상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개수를 더 늘리는 게 좋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 리스크도 생각보다 좀 많이 크기도 하죠. 되는 게 뭐 항상 보면은 이제 1층에 들어오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편의점, 부동산. 그 외에 딱히 뭐 들어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렇게 받쳐줄 만한 그런 상가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아파트만 보더라도 서울뿐만이 아니죠. 부산 내에서도 유명한데, 뭐 해운대,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안리 쪽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진짜 초메인을 제외하고는 공실이 되게 많아요. 지어진 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실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짓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되게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상가를 빼고 가는 거는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장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상가를 빼야 되냐? 왜 안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재건축이 이렇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상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게 어쨌든 소유주가 많고 뭐 이래 막 산으로 가면 결국엔 상가로 재건축을 하겠죠. 이 아파트에서 추가로 상가를 안 짓는다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앞에 상가가 다시 상가로 재탄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부담률도 없는 거예요. 그 상가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별로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상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어쨌든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이 상가가 재건축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가로서의 역할은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깨끗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재건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되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파크 포레온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3%의 공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해서 공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유동인구가 꽤 되는데도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상가를 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간다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잘 빠지는데 이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초메인이 아닌 이상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진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사업 리스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빼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뭐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다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아예 그냥 빼고 가겠다라는 거고, 뭐 여의도 영등포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가 면적을 축소하겠다. 어찌 보면 맞아요. 상가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많으면은 들어갈 데가 많고 이게 소유주가 많다 보면 그냥 분양하는 거 파는 거에만 그냥 목적을 두니까 막 자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쓸모없이 나와요. 그럴 거면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 필요한 상가들만 딱 들어가게 해서 그게 수익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게 진짜 수익성 자체는 굉장히 좋죠. 커피숍이 3개 있는 것보다 1개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몰빵을 시켜주면은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상가가 살아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겁니다. 노량진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상가 신설을 뭐 전면 배제한다. 주거 쪽으로. 확실히 이쪽이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상가 쪽보다는, 상가는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상가의 수익률이 점점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상가가 너무 많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가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 주거 단지가 많아지면 아파트로서의 가치는 항상 높고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막 이렇게 황금알 난 거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가 이제 입주권 요구하는 걸 이제 다 거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전엔 상가가 아파트보다 더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상가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상가는 좀 가격이 어찌 보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재건축이면 더 심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안 그래도 별로 없는데 그거를 상가조합원이 일반 입주권을 가져간다,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간다면은 그게 수익성에서는 완전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아마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지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과감하게 포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먼저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하는 단지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방의 상가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상가들, 물론 이미 협상이 다 끝난 데는 상관없어요. 신규로 들어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배제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가는 절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못 받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뭐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지금 상가를 사서 입주권이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앞으로의 재건축에서는 상가가 빠질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아직 뭐 구역도 지정 안 된데.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는 상가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맞고 항상 느끼지만 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항상 상가가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를 하고 간다는 일단 뭐 사례를 보여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퍼질 여지가 생기는 거고, 어찌 보면 상가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이제 사업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상가를 어찌 보면은 빼고 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